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죠. 이 넘버 1, 2, 3는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이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게 199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 인사에 불과하고. 근데 이 사실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 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사장을, 비선 실세를 폭로한 조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1, 2, 3를 채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찍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일보의 1, 2, 3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까? 그건 분명히 조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에 이제 남아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아니, 지금 상권 분립을 뿌리쳐 흔들고 그럼 행정부에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 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갈아서 청구해라. 뭐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룡화되고 있으니까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해라.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그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뭐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고 완전히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혜원 위원의 요청, 정당한 요청이고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향규 정의는 좀 전에 정언 답변한 내용이 있으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회 일체에 제출해 주시면은 그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 특검 등 여러 조치를 통해서 그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뭐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2014년 11월 24일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 11월 28일자 보도 이전에 맛배기로 11월 24일 날 이러한 보도를 합니다. 정윤회가 수억의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된 수억의 수수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정윤회 문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전인 11월 24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하에 김영한 고 민정수석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합니다.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의 존재를 청와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십상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외에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정윤회 문건이 11월 28일자에 세계일보에 보도되기 전에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산행을 좋아하십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매주 한 번씩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청와대가 파악을 해서 극비 문서로 그냥 조응천 현 우리 의원이 계십니다. 공직경 비서관 박관천 경정이 생산해낸 그러한 문건의 상대가 안 되는 극비 보완 문서로 생산해냅니다. 맞죠?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매주 다닌다는 그런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환규 증인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건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지고 이 있습니다. 문건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별개의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에 정말로 이름을 대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이회수 작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문건에 대해서 왜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 예,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붙여도 되겠습니까? 덧붙여서? 예, 적어도 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초대 민정 2비서관을 했고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대법원장의 동정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문건을 생산해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적어도
구두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문건을 생산해서 거기에 극비 보안 문서로 딱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생산한 적이 전 없습니다. 그 양식과 대법원장이 등산을 어떻게 다닌다는 얘기를 마치 귀동량에서 자랑스럽게 폭로하듯이 그 문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 문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때 2014년 1월 6일 날 같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여 건의 문건이 BH에서 청와대 문건이 송두리째 유출됐습니다. 세계일보에 4차례에 걸쳐서 유출됐죠. 예. 4차례 맞죠?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유출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방치를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문건 맞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지금 대법원장 사찰 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거죠?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할 예정이고. 예. 그러면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동일인입니까? 동일입니다. 그 최성준 위원장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서 인사운동을 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일단 문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문건을 보면 알겠다. 그러면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운동, 그 다음에 관용차의 사적 이용, 그 다음에 이회수 작가와 어딘가를 같이 다녔다.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민정에서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국정원이나 경찰 뭐 등등 어디선가 작성을 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민정의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예, 부장판사가 2개월 정직을 당하고 예. 등등 일련의 사태가 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통진당 해산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며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지금 김영환 비방록에 보이는데 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에서는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네.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네.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등산을 같이 가는 지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것은 결국은 그 지인이 누군지 또 혹시 그 지인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예, 뭐 존경하는 의원님 그건 이따 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정윤회 씨가 지금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이제 문건을 사실은 가장 센 걸 가져와라 하나만 네. 가져와라 해서 예. 이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제가 직접 봤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7억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어느 급 공직자인지 장관급 공직자인지 뭐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뭐 공직자가 있다고.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에 들었다. 예.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예.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